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타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브라질에서 행해진 3단계 임상실험에서 강력한 면역력 시스템을 몸속에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 백신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통증이 근육에 있으나 면역 바이러스를 스스로 생성하도록 작용한다고 합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팀은 백신이 몸속에 투여되면 유전자 지시를 통해서 코비드19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하는 작용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체내에서 단백질이 복제되면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여와 동시에 단백질 생성에 훈련된 몸은 바이러스균이 침입하면 바이러스와 싸움으로써 사람이 코비드19에 걸리지 않고 침입자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브리스톨 셀룰라 앤 몰큘러 메디슨 스쿨의 데이비드 마튜 박사는 유전자에 의한 지시가 몸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였다고 말하면서 여지껏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옥스포드 백신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일을 체내에서 수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라고 부연하였습니다. 정부 과학 분야 고문 패트릭 발란치경은 수상관저 사무실 브리핑에서 백신 개발이 많이 진전되었다고 말하고 대규모 접종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어렵고 내년 봄이 되어야 충분한 물량 확보와 함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제작팀장이 파악한 금년도 UN 북한 인권위원회가 결의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을 로봇캐스터 아이린이 낭독하여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달 말 상정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문안 작성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한국은 첫 결의안 논의에 참석하지 않아 올해 공동제안국에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등 지난해 공동제안국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동제안국으로 함께하지 않았던 한국은 이번 회의에 초대됐지만 회의 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 내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5년 연속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자신의 특사 시절에는 한국이 유엔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에 참가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들의 관여를 거리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그다지 성공적일 것 같지 않다고 북한은 한국과의 화해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킹 전 특사는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열병식에서 대남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종 무기를 과시하고 앞서 지난 6월에는 북한이 독설에 찬 대남 비난에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특별한 행동 변화 없이 한국이 김정은과 유화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답한다면 북한이 점점 더 호전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될 새 인권 결의안은 일본과 공동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지난 13일 열린 첫 번째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인권 측면에 있어 악영향을 준 코로나19 등 올해 결의안에 새로 추가될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주에 2차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은 지속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관련된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여성의 인권 침해 등이 담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 내용이 초안 작성에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등 7개국 33개 민간단체와 4명의 개인이 유럽연합 등에 요청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결의안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된 후 오는 11월 중순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금요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